한국? 그 좁아 터진 나라에서 살겠다는 거야? 한국은 문화 수준도 런던과는 너무 다르고 너처럼 귀하게 자란 애가 살만한 곳이 아니야. 당장 돌아와. 딸은 고집스러운 엄마의 말에 지친 듯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엔 점점 더 깊은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죠. 과연 이 모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거릿 로웰입니다. 런던 첼시에서 클래식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며 지난 20년간 영국 문화예술계의 중심에서 일해왔습니다. 19살에 얻은 딸 엘리사는 제 인생의 전부이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영국 상류층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 딸이 최고의 교육과 환경에서 자라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엘리사는 명문 대학에서 예술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영국 국립갤러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딸의 미래는 밝았고 모든 것이 제가 그린 청사진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공연 일정표를 검토하던 중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서류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엔 볼 수 없었던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엘리사는 조심스럽게 한국 여행 계획을 꺼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 도대체 왜? 파리나 로마 아니면 뉴욕이면 모를까?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지만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 루시와 함께 아시아 문화 탐방을 계획했어요. 2주만 다녀올게요. 아시아라. 솔직히 저에게 아시아는 그저 머나먼 이국적인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라면 그나마 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이라니요.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작은 나라. 그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집 앞에 결국 단 2주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라는 단서를 달고 여행을 허락했죠. 그런데 2주가 지났지만 엘리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생각보다 한국이 정말 놀라워요. 한 달만 더 머물러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엔 묘한 흥분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행이 딸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하며 한 달의 체류 연장을 허락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엘리사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죠. 불안한 마음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시차 탓인지 대부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가을이 깊어가며 제 마음속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3달째 되던 날 드디어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스크린 속 엘리사의 모습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루이비통 가방 대신 수수한 천 가방을 들고 곱게 올렸던 금발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고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큐레이터 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기쁨에 들떠 이야기하는 딸을 보며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엘리사, 정신 차려. 내 자리는 이곳 런던에 있어. 국립갤러리에서 내 경력을 쌓아야지. 그런 잠깐의 취미는 네 미래가 아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렴경의 아들 토마스와의 만남을 상기시켰죠. 영국 예술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와의 인연은 엘리사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해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기서 찾은 것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말을 무조건 따르던 딸이 다 큰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내 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엘리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엘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정지호이고 전통 건축 복원가예요. 그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핸드폰을 붙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숨이 막혀왔어요. 엘리사,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돌아와. 누가 널 세뇌시킨 거야? 그러나 돌아온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몇 초 후, 엘리사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한 번만 와서 봐주세요.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호가 어떤 사람인지요. 저는 들을 필요도 없다 말했고, 딸은 한참을 울더니 전화는 끊겼습니다. 딸과의 연결이 끊어진 그 순간, 저는 딸을 직접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손 떨리는 손으로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머릿속은 온통 불안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상했던 혼잡한 아시아 공항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깨끗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공항 천장의 나무 패널과 곡선형 디자인은 마치 현대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멋있네. 공항만 그럴 거야. 시내로 나가면 달라질 거야.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 긴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이었다면 분명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서로 끼어들며 소란스러웠을 텐데 이곳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 인파에 이렇게 조용하다니 진짜 신기하네. 자동입국 심사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젊은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권을 이쪽에 올려놓으시고 손가락을 여기에 올려주세요. 영어도 제법 유창했고 서비스 마인드도 훌륭했습니다. 공항 철도에 올랐습니다. 기차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좌석 사이 간격도 넓어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도시화되어 갔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 풍경에 내심 놀랐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 딸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런던의 낡은 튜브와 달리 서울 지하철은 현대적이고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열차 내부의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는 역 정보와 환승,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와이파이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승객들의 행동이었죠. 모두가 조용히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때 다리가 아파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주변 시선이 느껴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좌석 위에 작은 픽토그램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죠.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다들 규칙을 지키는 게 신기하다고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느껴지는 일이었죠.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많은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과 최신식 시설의 만족스러움을 느끼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작고 낙후된 아시아 국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많은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발전된 곳이라면 엘리사가 한국에 머무르는 걸 허락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엘리사의 집은 런던이야. 한국이 아무리 발전한 나라여도 런던보다는 못해.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엘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많이 피곤했죠? 제가 찾아갈게요. 호텔에서 만날까요? 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긴장감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딸이 왜 이곳에 머물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 한국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엘리사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경험한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그로 인해 딸의 선택을 완전히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설득해 런던으로 데려가겠다는 결심은 여전했죠. 로비에 들어서는 엘리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통화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린넨 원피스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짧게 포옹한 후 그녀가 이끄는 대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택시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북의 한옥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눴죠. 영국에서의 소식을 전하는 내내 엘리사의 눈빛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런던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골목 끝에 도착하자 엘리사가 작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마당이 나타났어요.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집이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허름한 전통 가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작은 정원과 나무 데크, 그리고 투명한 유리문으로 바뀐 창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지호와 함께 리모델링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의 원목 구조는 그대로 살리되 바닥에는 현대식 온돌 난방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을 따라 은은한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간은 작았지만 세심하게 디자인된 가구들과 적절한 수납 공간 덕분에 답답함 없이 편안했습니다. 지호는 전통 건축 복원가예요. 한옥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더하는 일을 하고 있죠. 엘리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집에서 우리 딸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런던의 넓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았으니까요. 차를 마시며 엘리사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한옥 보존 및 전시 기획 관련 협회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과 현대 예술을 융합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인턴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서양, 미술사 지식과 동양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국립갤러리의 직책을 포기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저는 그저 외국인 인턴이 아니에요. 제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실제로 구현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그녀는 여러 인턴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이곳에서는 독특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사와 함께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변을 걸으며 엘리사는 자신이 한국에서 찾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 공동체 의식과 안전함, 그리고 발전하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죠. 무엇보다 엄마,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을 찾았어요. 런던에서는 늘 엄마의 딸이었지만 여기선 그냥 엘리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혹시 내가 딸의 자아를 억압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직은 엘리사의 정지호라는 남자를 만나보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그가 딸을 세뇌시킨 장본인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지호를 만나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엘리사, 솔직히 한국이 내 생각과는 다른 나라라는 걸 인정해. 예상보다 발전한 곳이고 내가 여기서 행복해 보이는 것도 알겠어. 엘리사의 눈빛이 기대에 차 빛났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삶이 훨씬 더 풍족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이 아무리 발전한 나라라 해도 런던에 비할 수는 없어. 거기선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배경을 가진 남자와도 이어질 거야. 엄마, 그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알아. 내가 한국 삶에 빠진 건 이해해. 하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야. 잠깐의 흥미 때문에 내 미래를 날릴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너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엘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 과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믿었어요. 내일 그 남자를 만나보겠지만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걸 즐기는 건 좋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런던에 있어. 침묵 속에서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 딸이 살고 있는 공간을 보며 제 마음속의 편견 일부가 흔들렸지만 그녀가 선택한 삶이 과연 장기적으로 행복할지, 그리고 그 한국 남자가 정말 딸에게 최선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봐야 할 문제였죠. 호텔 방에서 맞이한 아침은 몽롱했습니다. 어제 엘리사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설치게 했어요. 오늘은 엘리사가 선택한 그 한국 남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정지우라는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제 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갔는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분주히 오가는 서울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국에서 엘리사를 위해 준비했던 소개팅 상대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업과 가문을 가진 신사들이었죠. 그런 기회들을 뒤로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엘리사와 함께 들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화려하거나 특출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진중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키는 상당히 큰 편이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쪽이 정지호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정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고 악수 대신 한국식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깔끔한 손을 가진 런던의 엘리트들과는 달랐죠.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엘리사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과장된 모습 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가 전통 건축을 전공하고 현재는 한옥 복원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제 작업실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지호의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의 진심을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이 남자가 제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외국인 아내를 얻기 위한 일시적 호기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오래된 한옥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전통 건축 도면들이 가득했고 한쪽에는 작은 목재 모형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옛것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삶에 맞게 바꾸는 거죠. 그가 작업 중인 프로젝트들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의 손길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정지호는 기와를 닫고 손으로 목재를 다듬고 종이로 창호지를 바르는 일을 직접 했어요. 그런 장인 정신이 묻어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시선이 특별했습니다. 서양인의 눈으로 보는 우리 건축물에 대한 관점이 신선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죠. 정지호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존경과 배려가 깃들어 있었어요. 제 딸도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교감이 느껴졌죠. 오후가 되자 정지호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의 가족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지호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환대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셨어요. 특별히 음식도 준비하셨답니다. 엘리사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공간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지호의 아버지는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동네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결코 특별히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정지호의 부모님과 누나 가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식탁 위에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정지호의 어머니는 조용히 음식을 덜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실한 아이예요. 엘리사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따뜻한 이 가족들 사이에서 엘리사가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 된 듯했습니다. 런던에서 우리 가족은 항상 격식을 차렸고 성공과 지위를 중요시했죠. 하지만 이들의 식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지호의 아버지가 소박한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대단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들도 그렇지만 한국에 혼자 있는 엘리사를 저희 가족 모두가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 말을 엘리사가 번역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무언가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그들이 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런던에서 생각했던 한국 남자의 이미지와 오늘 만난 정지호는 너무 달랐어요. 그의 진중함과 성실함,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함까지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해야지만 엘리사,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 내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정지호와 그의 가족을 만난 후 마음속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이틀이 남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엘리사에게 내일은 혼자 서울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실망한 듯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성수동이라는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인데 런던의 쇼디치 같은 분위기예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과 오래된 건물들이 공존하는 풍경이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느껴졌어요. 성수동에 도착한 후 엘리사가 추천해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신발 공장을 개조한 건물이었는데 빈티지한 고가구와 모던한 인테리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런던의 카페들은 전통적인 분위기를 고수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현대적인 스타일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그 경계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죽 핸드백을 의자에 걸어두고 잠시 다른 생각에 빠졌어요. 창밖으로는 젊은 예술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패션과 당당한 걸음걸이가 런던의 젊은이들과는 달랐어요. 어딘가 더 자신감 있고 개성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카페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어요. 거리는 생각보다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을 개조한 디자인 스튜디오, 작은 공방들, 독특한 컨셉의 편집숍들이 즐비했어요. 런던의 쇼디치와 비슷하면서도 더 새롭고 신선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엘리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정지호라는 남자를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국적인 남자에게 반해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말 잘 듣던 딸이 갑자기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져 괘씸하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직접 보니 그저 한 남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나라 자체, 그리고 이곳의 문화와 에너지에 매료된 것이었어요. 런던의 오래된 전통과 계급 의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유였고 한국은 그녀에게 그 자유를 선물했어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 갑자기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방 안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아마 다시는 찾지 못했을 거예요. 급하게 되돌아가는 동안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을 가쁘게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갈색 가방 못 보셨나요? 1시간 전에 제가 모르고 두고 갔어요. 직원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물건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신고해 주셔서 카운터에 보관 중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싼 가죽 핸드백이 그대로 있다니.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이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세련되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며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마지막 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이제 제 마음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딸을 설득해 런던으로 데려가겠다는 고집스러운 생각 대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엘리사가 선택한 이 삶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맑은 서울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런던의 익숙한 일상이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낯선 도시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사와 정지호를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정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북촌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리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어린 시절의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촌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담벼락과 기와 지붕이 현대 건물들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지호는 건축가다운 열정으로 한옥의 구조와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해요. 문을 열면 마당이 보이고 마당 너머로 하늘이 보이죠. 이런 개방성과 연결성이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 사이로 카페, 공방, 작은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런던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만 대부분 박물관이나 관광지로 보존되어 있었죠. 이곳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여전히 일상 속에서 숨쉬고 있었어요. 작은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와 위로 드리운 구름이 보였고 실내에서는 조용한 국악이 흘러나왔어요. 엘리사와 정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마음이 어떠세요?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혼란스럽구나. 내가 이곳에서 행복해 보이는 건 분명해. 하지만 여전히 걱정돼. 내 미래가, 이곳에서의 삶이. 정지호가 공손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카페를 나와 계속 걸으며 정지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엘리사는 그의 작업에 서양의 시각을 더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협업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창의적인 동반자 관계였어요. 오후가 깊어갈 무렵, 우리는 작은 언덕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의 기와 지붕이 보였고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지호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접 만든 책갈피예요. 전통 문양을 새긴 나무로 만든 건데 제가 나무로 작업할 때 가족을 떠올리며 한 조각씩 새기곤 합니다. 이건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까지도 품에 안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런던에서는 딸이 결혼하면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정해진 역할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나 찬란했고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딱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제 딸은 어디서든 빛나는 아이였고 지금 이곳 한국이란 나라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엘리사와 정지호가 함께 배웅해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 엘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사, 너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도 조금은 바뀌어도 될 것 같구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때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정지호의 품에 안긴 엘리사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이번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휴가에는 더 오랜 시간 서울에 머물며 딸이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기로 말이죠.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생각보다 자주 엘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걱정 때문에 연락했지만 점차 딸의 새로운 삶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변해갔어요. 통화 속 엘리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건축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기획했고 한국과 영국의 건축 문화를 접목한 프로젝트로 현지 언론의 주목도 받았다고 했어요. 가끔 딸이 걱정될 때면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영국인들의 경험담을 검색해보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치안,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엘리사에게서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호와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한국에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편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한국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이지. 엘리사, 이번엔 더 오래 머물러 볼게. 항공권을 예매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딸이 선택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이제는 저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처럼 저도 한국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어요. 가방을 싸면서 문득 성수동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알아가고 싶은 한국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를 믿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이제는 저도 조금씩 변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런던의 안락함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요? 오늘 딸의 선택을 끝내 받아들이게 된 한 영국 엄마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때론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딸의 삶을 바라보기로 한 그녀의 결심이 뭉클했죠. 앞으로 이 모녀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